유한타증권 이소담 트레이더 자문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금리 인상 이번 달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밤 해외 선물의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재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11시,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그 졸지 보고서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채용 공고 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 532만 3천 건이 나왔었고 예상치가 530만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575만 3천 건이 나왔어요. 이런 이제 신규 구인 건수는 이게 집계를 한 이후로 최대치가 나온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고용 건수는 이제 498만 3천 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흐름이긴 했는데 일단 채용 공고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러다가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지금 월드뱅크에서도 계속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흐름이 있지만은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9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FOMC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그 11시에 이 지금 지표가 나고 나서 상품 선물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상품 선물 흐름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상세가 나오던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흐름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11시 구간의 5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게 될 이제 그 차트에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크루드오일 차트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1시 기점에서 지금 45.41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죠. 45.41 구간이고 11시 지나서 처음에는 11시 1분 됐을 때는 잠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고서가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유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제 다시 미끄러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보여주었고요. 45.50 구간에서 좀 머무르던 이제 원유가 바로 이제 45.10까지 10분 만에 이제 하락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원유 재고 건수 중에서 단기 보고서 나왔는데요. 지금 유가 단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 이란의 수출 시장의 복귀도 나오면서 지금 사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감이 나오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시간대에도 이제 유가는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은 여전하군요. 자, 그럼 현재 해외 선물 주요 상품 시장 동향 어떤지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중국 A50 지선물 시장은 굉장히 좀 그 변동성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원래 보통 A50 지선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0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겨우 한 200포인트 정도의 그 폭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그 중국에서의 그 어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10시 반에 나왔던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인 1.8%를 상회해서 2%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었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5.5%였는데 마이너스 5.9%가 나왔죠. 두 가지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리커창 총리가 경기에 대한 경착륙에 대해서 우려가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런 그 경기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불식이 되는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일과 1호 같은 경우는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로 이제 원유 제공 건수가 있는데요. 5일이 아까는 이제 하락을 하던 흐름이 보여졌는데 지금 43.54 구간 주요 가격을 딛고서 다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12시에 나오는 원유 제공 건수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유로 증시와 미 증시에서 지금 그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른 이제 그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움직여줄 때 원유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메이저들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면서 해외 선물 전략 세워보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벤트가 좀 많이 없었었는데 오늘은 좀 이벤트가 좀 많은 하루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예상치는 이제 27만 5천 건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28만 2천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졸스 보고서에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이것이 또 금리 인상 이슈를 또 불거울 수 있는 이슈인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시에 이제 9시 30분에 나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수출 가격과 수입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바로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이 물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수입 물가 지수와 수출 가격에 대한 지표겠죠.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6%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0.3% 감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보다 높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고용 지표와 함께 금리 인상 이슈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해외 선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원유 재고 건수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좀 그 미증 씨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면서 미뤄졌어요. 원래는 이제 수요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 11시 30분에 발표되던 원유 재고 건수,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건수가 오늘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가 지금 원유 재고량이 93만 배럴 정도 지금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460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원유 재고량이 증가가 나온다면은 수요에 대한 감소가 예상이 되면서 원유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종목분들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도 내일 아침 정도에는 이 지표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선물 따라잡기 이소담 자문역이었습니다.